2절에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당연히 따라 붙는 게 이제 가산세예요.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무 태만에 대해서 본세에 가산해서 부과되는 세금을 이제 가산세라고 합니다. 우리 급수에서 이제 가장 어려운 분야가 이 가산세인데, 좀 피곤하죠? 다른 것들은 대충 조금 외우고, 서식 작성하고 이러면 끝나는데 이 가산세는 덩치가 너무 클 뿐더러, 암기력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을 때 순차적으로 쭉 듣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마지막에 가면 느낌이 와서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 건 엄청 어려운 일이죠. 자, 일단 가산세, 첫 번째 가산세를 볼게요. 첫 번째 가산세가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이름도 더럽게 기네요.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매출처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팔았던 세금 계산서가 매출 세금 계산서인데 그것들의 합계표야. 세금 계산서를 내는 게 아니니까. 자,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안 냈다. 빠져버렸다는 얘기지. 두 번째가 부실하게 기재했다. 세 번째가 늦게 냈다. 지연 제출.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미제출, 부실 기재, 지연 제출. 일단 유리 얼마인지를 보기 전에 내용을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미제출이지. 그러면 그 미제출한 공급가액에 대해서 0.5%를 가산합니다. 미제출한 공급가액 곱하기 0.5%가 가산세야. 그러니까 뭐 100만 원짜리가 10장이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중에 한 장이 빠졌다는 거지. 그럼 미제출한 그 100만 원짜리에 0.5%를 가산세로 물리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데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1개월 이내에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면 이 금액의 50%의 감면을 해주겠다. 여기까지는 뭐 암기 안 하셔도 돼요. 피곤해. 일단 너무 암기할 게 많으니까 가장 큰 뼈대를 외우고 그 다음에 조금씩 붙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실기재는 흔하지 않으니까 읽어만 보시면 되겠어요.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에서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인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그 공급가액에 대해서 0.5%.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이 0.5%. 아예 매출 세금계산서에 아예 빠졌다. 들어있긴 한데 잘못 들어가 있다. 부실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연제출 가산세예요.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해서 해당 예정신고 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제출하면 이 부실기재의 경우를 빼고 그 공급가액의 0.3%를 곱한 금액, 즉 지연제출한 금액의 공급가액에다가 0.3%의 가산세를 물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암기해야 될 거는 이거 외워야 돼요. 미제출 0.5%.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지연제출 0.3%. 이게 원래는 딱 반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아주 오래전에 1% 0.5 딱 절반이잖아요. 그럼 얘가 1%에서 0.5로 떨어지면 0.25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산수하기 싫은가 봐. 그냥 0.3이 절반 정도 된다. 이렇게 감을 갖고 계시면 돼요. 세법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이 가산세는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들어가야 할 얘가 빠졌기 때문에 물리는 가산세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아닌 게 빠지면 이 가산세를 물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금 계산서 100만 원짜리가 팔았는데 이게 빠졌으니까 이 합계표에 들어가야 될 게 빠졌으니까 가산세인데 그냥 신용카드로 판 것을 빠질 수도 있잖아. 똑같은 100인데. 그럼 이 가산세는 없는 거지. 이해되셨죠? 세금 계산서 합계표.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던 것이 빠지면 이 가산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얘와 얘 차이 볼게요. 미제출은 안 냈다, 지연제출은 늦게 냈다인데 그것의 구분은 이런 거야.
차근차근 정리 잘 하셔야 돼. 1기, 2기, 여기가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 8, 9, 10, 11, 12. 여기가 예정신고기간, 예정신고기간. 이렇게. 자, 원래 부가세 과세 기간은 6개월이죠. 회계하라고 보면 이게 한 회계년도야. 근데 나라가 특수한 목적 때문에 세금을 조기에 빨리 걷어야 되겠다고 반 쪼개놓은 거지. 그래서 여기를 뭐 예정신고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라는 거였잖아. 예? 그런데 이날 빠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신고할 수 있다고 했었죠.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예정신고 누락번호 여기다 한 거야. 그러니까 같은 과세 기간이긴 한데 이때 내야 될 것을 이때 냈으니까 약간 늦게 낸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지연 제출이야. 예? 지연 제출 가산세를 물어라. 그런데 또 이쪽 신고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4, 5, 6 거를 신고했어요. 7월 25일에 근데 빠졌어. 저기 세금계산서 매출이. 그래서 그날 이후로 하겠죠. 그러면 이제 얘는 원칙적인 수정신고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예정신고 누락번호를 넣는 게 아니라 본신고서 거치고 빨강색으로 쓰고 그러면 얘는 과세기간이 완전히 끝난 거잖아. 그 이후에 신고하니까 너는 이 과세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했다. 이 제출 가산세를 물리는 거야. 이해되셨죠? 예정신고 누락한 거를 빼먹고 여기다 신고하면 늦게 낸 거. 여기 확정신고라고 표현할게요. 확정신고를 하고 잘못돼가지고 그 이후에 고친다. 그러면 이거는 미제출이니까 2배 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0.3, 0.5 이렇게 보시고 이 가산세를 물리는 대상은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는데 빠진 거. 그러니까 나머지 현금 매출, 신용카드 매출 이런 것들은 빠져도 이 가산세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참고로 그러면 이제 매출처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있듯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련된 가산세는 없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된 가산세는 없나?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니? 매입세액을 못 받는 거지. 자, 매출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면 매출세액을 안 낸 거니까 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봐라. 돈을 내야 되는데 안 냈네겠지만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는 지가 집어넣어서 매입세액을 돌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안 넣었어.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 가산세를 물리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네 손해 잖니. 그래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즉 매입세금 계산서 50만 원짜리를 넣었어야 되는데 안 넣었단 말이야. 그럼 쥐가 돈 달라고 안 하는 거잖아. 그럼 네 손해지. 나는 뭐라고 하지 않겠다. 가산세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지. 예? 있긴 있다. 그런데 거의 다 없어요. 자, 있긴 있는데 1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에서 뭐 거래처별 등록번호,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로 인해서 일단 안 냈거나 뭔가 부실하게 했는데 이거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그러니까 못 받았겠지. 추후에 경정할 때 좀 경정이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세액이 감액사유가 생기는 거야. 이제 매입이 집어넣어야 되니까. 경정 시에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서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인데 그러면 지금 가산세가 있다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아니 빠져가지고 예정신고 누락본을 확정신고할 때 공제받지 못했던 거를 이제 경정 청구하면서 제출을 해요. 그럼 가산세가 있다고 표현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다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 그게 대부분의 경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지금 이건 이제 가산세가 없다는 얘기예요. 있는 게 원칙이지만 이렇게 신고하면 매입세금 계산서가 빠져가지고 늦게 낸 것은 가산세를 물리지 않겠다. 첫 번째 기억을 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를 수정 신고할 때, 경정 청구할 때, 기한 후, 즉 기한이 지나서 늦게 신고할 때, 무신고했다가 이럴 때 함께 제출하면 가산세가 없어요. 이게 보통 매입세금계산서 신고하는 방법이야. 이거 누락됐을 때.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 합계표에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사실이 확인되더라. 이런 경우도 가산세가 없다. 즉
매출 세금 계산서를 빠져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넣거나 확정신고 지나서 그 다음에 수정신고를 하면 반드시 다 가산세지만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뭐가 빠졌거나 잘못 기재가 돼서 신고를 하는데 이 경우는 가산세를 물리지 않겠다. 뭐 할 때? 수정신고할 때, 그럼 경정청구할 때, 기한이 지나서 기한 후 신고할 때. 그게 신고하는 방법 다야. 다만 흔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가 저기 적혀 있네요. 2번에 보면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적긴 적었는데 안 적었으면 지가 돈을 적게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이 적어버렸대. 100만 원짜리를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결국 나라한테 돈을 받아간 거잖아. 그러면 물리는 가산세의 경우도 있더라. 라고만 보시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이게 됐나요? 안 만나게 돼. 예? 지금 이 가산세는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제도가 들어오면서 우리 이제 주로 개인 사업자 중에 영세한 사람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이 가산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대비해서 설명을 순차적으로 하긴 하지만 현실에 가면 이제 모두 뭐 법인이거나 득실 큰 개인 사업자는 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니까 이 가산세는 못 만나게 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들어놓고 나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는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매출처별 매출세금 계산서가 빠져가지고 예정신고를 확정신고 때 같이 집어넣거나 확정신고 전에 추가로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이런 가산세를 물더라. 예정신고 때 빠진 거를 확정신고 때 집어넣으면 지연제출, 확정신고 지나서 다시 고치면 미제출. 하지만 매입세금 계산서는 빠져도 특별히 가산세가 거의 없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이게 첫 번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가산세예요.